아이고 이동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오늘 또 합천을 갑니다. 합천. 제가 요즘 뭐 합천 자주 갑니다. 제가 뭐 살면서 합천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황매산 작년에 황매산 그 철쭉제 갔다 온 이후에 합천을 참 자주 갑니다. 오늘은 합천에 계신 우리 합천 애국동지님, 예, 마늘밭에 마늘 뽑으러 갑니다. 마늘. 지금 마늘이 수확철입니다. 지난번에 합천 그 5.18 광주 사태 진압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 생각 내손 일이 갔었는데 그 동네도 마찬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밭에 다들 뭐 마늘 수확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마늘을 수확을 해서 그 도로에 있는 여러분 그 마늘을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되는 곳에다가 이제 말리는데 마늘 건조시키는 건조대가 따로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 합천 마늘 농민들은 그 밭에서 수확한 그 마늘을 그 도로가에 있는 여러분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에다가 이제 그 수확한 마늘 다발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천 그날은 이제 고령 동지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마늘 그 건조하는데 도로가에 있는 가드레일이 아주 그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가드레일이 이 철판이니까 이제 낮에 햇볕을 받아서 이제 좀 달궈지지 않습니까? 달궈지면서 그 위에 이제 마늘을 올려놓게 되면은 건조가 상당히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마늘 이제 수확하신 분들이 서로 그 도로가에 있는 가드레일을 선점을 해서 마늘을 말리려고 그것도 뭐 가드레일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마늘 건조하는 데는 도로가에 있는 그 가드레일이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천 동지님 또 직접 마늘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갖고 마늘 이제 수확하는 뭐 애국 뭐 체험 현장이라 할까요? 가서 여러분들께 뭐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뭐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뭐 농사일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안 해본 농사일이 없을 정도로 저도 농사일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뭐 대다수의 분들이 뭐 마늘 농사라든가 이 농산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합천 가서 마늘 농사 수확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늘 수확, 마늘 뽑기 애국 체험 현장, 우리 대구에 있는 뭐 태사단 이영남 대표님이라든가 우리 관리자
김영달 씨를 포함해서 제가 같이 가자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저 혼자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게 갑자기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퇴사단 이영남 대표님과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오늘 또 생업이 있고 오전에 이제 업무가 끝난다고 이제 처음에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또 일이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은 오후 한 4시경, 늦게 끝나면 5시경 이제 일이 끝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아무튼 뭐 빨리 끝나는 대로 합천으로 좀 와주십사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달 씨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같이 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합천 마늘 체험 현장, 마늘 수확 외국 체험 현장,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우리 옥향주, 여러분 이 농산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농주 아니겠습니까? 농주. 그래서 오늘 마늘 뽑기 외국 체험 현장 가서 새참으로 우리 또 대구에 애국동지님이 직접 제조하시는 옥향주, 옥향 막걸리, 그리고 옥향주는 이제 약주입니다. 약주하고 어제 제가 또 경북 경산까지 가서 옥향주 사장님을 만나 뵙고 제가 공장에 가서 직접 옥향 막걸리 그리고 옥향주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우리 옥향주 김경옥 대표님께서 오늘 합천 마늘 애국 체험 현장에서 새참으로 우리 합천 동지님하고 같이 드시라고 옥향 막걸리, 옥향주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향주 김경옥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 합천까지 약 한 40km 정도 남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야경을 즐기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뭐 33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정부에서는 33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 여행사 대표, 뭐 참 좋은 여행사인가요? 대표는 31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한 2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행사에서 말하는 31명, 정부에서는 33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정부가 똑바로 파악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는지, 확실한 그 사고를 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참 버리버리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29일 현지 시간으로, 헝가리 시간으로 29일 오후, 그러니까 밤 9시죠. 밤 9시에 뭐 일주일 동안 폭우가 내리고 하는 그런 뭐 기상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하나 없이 조그만 뭐 유람선 같아요. 유람선에 탑승을 해서 다뉴브강 야경을 즐기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31분이신지 33명이신지 지나던 그 크루즈선은 뭐 상당히 큰 배니까 유람선은 소형 유람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돌로 지금 7분이 사망을 하시고 7분은 구조가 되고 19분이 지금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 현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다뉴브강이 뭐 해가 갈수록 다뉴브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이 주변에 야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야경을 즐기러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유람선, 그러니까 관람을 하기 위한 유람선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심지어 이거는 무슨 도로처럼 뭐 차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알아서들 그렇게 이제 뭐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날씨도 비도 오고 또 야간이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운항 중 이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헝가리도 유럽 하면 그래도 다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알고 있고 한데, 그 수많은 유람선이 운행하는 다뉴브강에 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조그만한 그 오리배 있죠, 오리배. 저수지라든가 호수에 떠 있는 그런 오리배를 타더라도 우리는 구명조끼를 다 착용을 하고 그렇게 이제 물놀이를 한다든지 뭐 배에 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그 관광객이 관람을 하는 유람선들이 떠다니는 그 다뉴브 강에 어떻게 구명조끼 하나 의무 착용을 법제화 시키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유람 시키는지, 참 헝가리도 유럽이라고 다 선진국은 아니구나, 또 그런 또 새삼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돌아가신 분들, 부상 당하신 분들, 실종 당하신 분들 참 안타깝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 이 정북 정권 하에서 참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억지로 세월호라는 그 해상 사고로 사망한 그 어린 학생들을 추모한다고, 또 세월호 해상 사고로 났을 때, 침몰을 했을 때 마치 그것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어린 학생들이 해난 사고를 당했을 때 즉각 구조를 못한 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온갖 계급품을 처물던 이 좌파 새끼들을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젯밤 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간으로 29일 야간 오후 9시죠. 9시에 사고가 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에 사고가 났는데, 이 좌파 새끼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시간에 뭐 했는지, 사고 난 시간에 즉각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주문을 하고, 자던 잠도 깨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으로 날아가서 그 실종자를 구조하고 즉각적으로 다 구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학생들이 죽었다고 계급품을 몰던 좌파 새끼들, 지금 문재인한테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 아침 그 청와대 대변인 뭐 짧은 뭐 한 1분도 안 되는 짧은 그 브리핑을 하면서 문재인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실종자 구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를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일어나 4시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어나 가지고 서울 성남공항으로 가서 전용기 타고 날아가서 헝가리까지 빨리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종자 19분 적극적으로 다 구출을 해야죠. 좌파 새끼들 논리에 따른다면은. 만약에 실종자 19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19명이 구출되지 못한다면은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좌파 새끼들 논리에 이야기대로라면은, 사고방식으로라면은. 여러분 제 말이 맞죠? 19분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좌파 새끼들 기준으로는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멀리 유럽 헝가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고가 났던 바다도 아니고 강입니다. 강에서 일어난 뭐 사고니까 세월호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빨리 전원 다 구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실종 대신 대한민국 국민 19분이 구출되지 못하고 뭐 사망자로 사망을 하거나 또 실종자를 찾지 못한다면은 이 무능 아니겠어요? 무능? 이 좌파 새끼들 논리로 이야기하자면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죠, 무능. 해외에서 자국 국민이 실종이 되었는데, 바다도 아니고 강에서 실종이 됐는데 우리 자국민들을 구출하지 못한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 새끼들 논리입니다. 그 밑에 뭐 외교부라든가 뭐 강경화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외교적 자산을 총동원하고 뭐 현지 영사 뭐 대사 통해가지고 빨리 실태 파악을 하고 구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시하고 할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전용기 타고 빨리 날아가서 잠수해서 우리 자국 국민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19분 실종자를 구출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된다면은 문재인은 탄핵하자고 좌파 새끼들이 날고 뛰고 입에 개거품 묻고 지랄하지 않는다면 이 좌파 새끼들은 전부 다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좌파 새끼들은 문재인한테 쫓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빨리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날아가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기 바란다. 이 좌파 새끼들아, 니들 논리대로, 니들 대가리 사고 방식대로 전원 구출을 해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 대한민국 국민을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통령으로서 그래야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 만약에 구출하지 못하고
사망자 상태로 발견된다면은 니들이 말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월호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개거품을 처물었던 니들 내구조 방식으로 문재인도 탄핵을 시키자고 떠들으라고. 만약에 그렇게 못 떠들면 니들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니들은 규탄 당하고 처단 당해야 될 족속들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아마 사건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좌파들 빨리 문재인을 빨리 동렬해서 우리 자국민들 구출하라고 입에 개거품을 처물으란 말이야. 한영태님, 예, 제가 좌빨이란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겁이 나서 잘 안 씁니다. 좌파 김창호 보고 제가 좌빨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제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는 좌파보다 진보는 없고 좌파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대다수가 좌빨이라는 거,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좌빨 보고 좌빨이라고 말 못하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도.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세월호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강제 탄핵에 이르도록 했던 이 좌빨들, 세월호 사건이 기획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개돼지가 아닌 깨어있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세월호가 기획된 사고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무능, 그리고 국민 경시 현상으로 그런 어린 학생들이 죽었다고, 구조를 안 해서 죽었다고. 심지어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구에서 제가 대리운전을 해서 가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좌빨 새끼였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 가가지고 구조를 했어야 된다고. 그런 진짜 진짜 X 같은 소리를 하는 좌빨 새끼들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는 해외에서까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탓이라고 이 좌빨들 사이비 언론, 사기 언론을 통해 가지고 세뇌된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뭐 대가리가 뭐 내수가 있든 없든 썩었든 말았든 좀 정신을 차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문재인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우리 국민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가 되고
19명이 실종된 이 사건에서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 좌파 새끼들, 좌빨놈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묻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자유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재인이 이번에 이 19명 실종 사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탄핵까지 가야 된다. 전 정권의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은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은 된다.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겠죠. 똑같이 사람이 많이 죽고 적고 죽고 우리 국민이 수백 명이 해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죄가 되고 수십 명이 해외에서 사망하면 죄가 안 되는지 이번 사건을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잣대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은 잣대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이름도 듣도 못한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 나타나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또 우파 정권 시절에 어떤 뭐 여성에 관한 뭐 범죄라든지 또 성추행,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이름도 듣도 못하던 여성 단체들, 여성 시민 단체들이 나와서 개거품을 물고 우파 정권을 비판을 하고 했던 것을 비춰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뭐 여러 가지 미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충남도지사 안희정이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여성 시민 단체라는 것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그 좌파 시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우파 정권 하에서는 모든 게 다 우파 정권의 책임이고 좌파 정권 하에서는 주둥이 꼭 다물고 있는 이런 좌파 또는 좌빨 시민단체들, 이런 것들 정말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세금 축 내고 이번에도 해외에서 이런 대형 우리 국민들 실종 또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다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다 체크해서 우파 정권이 하루빨리 들어섰을 때 정말 이 좌빨 시민단체들 야질이 모질이 전부 다 썰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합천에 우리 합천 태극기 애국동진입 마늘 농장에 마늘 수확 애국 체험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 경남 쪽에 계시는 분 중에서 마늘 애국 마늘 수확 체험 현장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합천으로 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또 대구에 옥향주 김경옥 대표님께서 새참용으로 쓰라고 옥향주, 옥향막걸리 그리고 옥향주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옥향주를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물건을 받아서 공장에 가서 대표님한테 받아서 제가 집에 와서 옥향 막걸리 제가 맛을 봤습니다. 저도 뭐 알아야 정말 이 옥향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옥향주를 제가 맛봤습니다. 그 옥향주 김경옥 대표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지금 전통주라든지 막걸리 이렇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룩입니다. 누룩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대다수의 그 전통주 제조를 하고 막걸리를 만드는 공장들이 순수한 국산 자연 누룩을 쓰는 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꼽을 정도로 국산 누룩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통주 제조 공장이 드물다고 합니다. 전통주가 대다수는 그러면 어떤 그 누룩을 그리고 효모를 써서 전통주를 제조하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거의 한 80% 정도가 일제 누룩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입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입국이라는 일본산 누룩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입국을 거의 한 80%가 뭐 가격도 국산 누룩보다 저렴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국산 누룩은 자연 이제 발효가 된 그런 이제 상태가 되고 일본산 입국이라 하는 것은 자연 발효가 된 그 효모가 아니라 인공 배양을 해서 또 이제 이 술을 만드는 데 있어 발효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하게 이제 생산자가 그 일본산 입국을 사용함으로써 제조 공정에서 일정한 맛이라든가 공정 관리를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국산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대다수의 이제 전통주 뭐 이게 또 제가 또 말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전통주 제조하시는 공장들이 일본산 입국을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옥향주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국산 누룩을 사용해서 제조를 하신다. 그리고 감미료, 인공 감미료 여러분 아시죠? 아스파탐 뭐 여러가지 이제 뭐 인공 감미료가 많습니다. 뭐 아스파탐이 인공 감미료냐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아스파탐은 천연 감미료의 수백 배의 이제 당도를 발휘하는 그런 이제 그 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파탐은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소주 그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첨가식품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스파탐이. 그래서 인공 감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감미료 자체가 이제 옥향주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옥향 막걸리, 옥향주 동이 천연 감미료든 인공 감미료든 전혀 첨가가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이제 천연 국산 누룩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또 살짝 제가 어제 먹어보니까 단맛이 나더군요. 나는데 우리 옥향주 김경옥 대표님 설명에 따르자면은 이 발효를 시키면서 쌀에서 당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쌀에서 나온 당도 가지고 약간의 단맛을 띄도록 그렇게 이제 제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먹어보니까 저는 이제 달고 짜고 이런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살짝 단맛이 나고 담백한,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를 마시면은 달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단맛이 좀 많이 납니다. 일반 막걸리에도 뭐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단맛이 많이 나고, 옥향주는 단맛이 원재료 쌀에서 나는 단맛으로 제조를 잘 제조 공정에서 그게 이제 비법인 것 같더라고요. 쌀에서 단맛을 살짝 내는 그런 비법을 가지고 제조한 술이라서 그런지 제가 어제 처음 먹어봤을 때 깔끔하고 약간 달면서 담백한 제 입맛에 잘 맞는 그런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향주 김경옥 대표님 설명처럼 여성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담백한 천연 있는 그대로의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제조하던 막걸리 전통주의 어떤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옥향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고 아니 맛도 없고 뭐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아무리 이제 같은 애국 활동 하더라도 제가 또 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먹어본 결과로는 옥향주 최고더라고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옥향 막걸리였습니다. 네. 옥향주는 오늘 한번 제가 맛을 보려고 합니다. 약주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제 이게 걸러진 이제 막걸리도 이렇게 한참 놔두게 되면은 밑에 이제 찌개미가 남아 있고 그 위에 떤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약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밑에 이제 찌개미를 안 드시고 떠 있는 부분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옥향주하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종류를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옥향주도 한번 약주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옥향주, 옥향 막걸리, 하여튼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전통주, 오늘 마늘 수확 외국 체험 현장에서 새참으로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옥향주도 맛보실 분 합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다 도착해 가는데 일단은 방송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에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7명 사망하고 7분이
분이 구조되고 19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세월호로 그렇게 계급품을 몰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못사게 굴고 탄핵이 이르도록 했던 이 자빨 새끼들, 문재인한테도 똑같은 잣대로 계급품을 물어서 문재인이가 실종된 19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서 구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탄핵을,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외치지 않는다면은 좌파 자빨 새끼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패적으로서 사라지든지 곱게 돼지새끼 김정은이 똥구멍이나 빨로 갈아야 될 운명으로 처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에게 똑같은 잣대로 계급품을 물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된 19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개중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종북주사파 정권의 실정, 경제 파탄, 사회 파탄, 모든 지금 파탄 속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잠시 해외여행을 가서 머리 좀 식히기 위해서 나갔던 분들 중에 또 이런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무사기한을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합천 마늘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